네, 오늘장 탑10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3%, 코스피도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반등이 시작되나 하고 좀 기대를 살포시 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돌아서는 거면 아 역시 또 아니었구나 하고 또 실망하게 되거든요. 단기적인 수급이었을까요? 어제는 그냥? 일단 뭐 그죠.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시장이 물론 종목별 차별화는 있겠지만은 이게 시장이 뭐 향후에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상황도 사실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결국에 영업이익 전반치가 사실 올라갔으면은 제 시장이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수급적인 이동이 계속 꾸준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모든 섹터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인 플레이로 조금 시장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한 측면이었다. 기관 매도에 한국 증시가 올해 들어 계속 밀린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은 그래도 2024년 상반기에 37조 정도 매수 우위인데요. 기관은 6조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안에서 엔비디아만 좀 그런 흐름이 나온 게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심이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CT 쪽에서는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반도체 좀 비중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관세 얘기도 있고요. 수출 제재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뭐 TSMC도 66억 달러 이제 보조금이 나왔고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보조금을 추가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풀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걸 제외하더라도 물론 시장에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물론 중국 쪽에 일단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는 점. 물론 CSMT도 이제 기존에 디램에 이제 본격적으로 DDR5나 아니면 물론 HBM까지는 이제 그만큼 기술력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이제 공급이 꾸준히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램 다운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해왔고 내년 이제 블랙엘 가속기 관련해서 그만큼 수요가 대략 한 1.3배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네. 물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 실적 발표 끝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캐파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이 마이크론이 과연 이 HBM 쪽에 점유율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된 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자사주가 매일 100만 주씩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과연 8단, 12단 반도체에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이 되냐. 물론 이제 전선화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고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시름 놓은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과연 6만 원이 넘느냐 여부는 12월까지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컨센보다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요?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 그러면 뭐 내년 보고 좀 오래 들고 가실 분들도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관망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행보하면 할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한 10월, 9월쯤에 얘기가 나왔던 공급관 이슈는 사실 이제 조금
조금 사그라드는 이제 분위기고 문제는 HBM 쪽에 대한 의심은 확실히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는 HBM도 공급광이 얘기 나왔고 뭐 빅테크 업체도 내년 가이던스 뭐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왔지만은 물론 이제 중국 쪽 레거시가 치고 올라오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레거시 쪽에 크게 만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쪽을 빨리 치고 들어와야 그 실적이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8단과 12단 반도체가 물론 내년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바뀐다. 그러면 저는 이제 6만 원 이상의 이제 돌파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6만 원, 7만 원 사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결국 자사주가 버티고 타더라 뭐 하는 이제 HBM 관련 이슈만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말하는 단계는 좀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가격 전략은 6만 원, 7만 원 되어봐야 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행보하는 구간인데 네. 그 HBM으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판단. 그러니까 이제 8단, 12단 인정받고 난 이후에 내년 쪽에 만약에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6만 원, 7만 원에서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납품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시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3분기도 4분기도 너무 좋을 거다. 근데 내년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가이던스를 증권가에서 다 줄여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의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SK 하이닉스야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1분기, 2분기 때 워낙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QOQ로 해서 성장은 사실 이제 조금은 이제 주춤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실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클을 유지하느냐가 여부가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제 마이크론도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점유율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대신 시장 규모는 더 커지겠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나 여러 고객사들도 이제 HBM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한다기보다는 다른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관건은 그만큼 이제 당연히 다운은 되겠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HBM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독주 체제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이 높은데 그만큼 Q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큰 캐파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에 치고 오면 당연히 가격은 줄어드는데 Q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결국 Q가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에 따라서 실적은 내년에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분석해 주셨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오는 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도 한글과 컴퓨터 상승하고요. 뭐 어제 이스트 소프트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이제 찍히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없는 섹터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하드웨어처럼 좀 길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보시나요?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엔노도 나왔고 썰트러스도 나왔고 다 제가 탐방 다녀온 회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엔노도 삼성 SDS랑 미국의 유명한 이제 SCM 관련 회사와 이제 3자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하는데 물론 엔너도 실적이 그나마 아까 보여줬던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좀 성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썰트루스나 뭐 마음 AI나 여러 이제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작년 1, 2월 때부터 시작 나왔던 A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그 5배 이상 갈 정도에 대한 지금의 모멘텀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그 국채 과제로 인해서 공공기관 수주가 대부분인 상황이지 여기서
그래서 뭐 B2B나 B2C로 가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과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흔히 최근에 팔란티어 보면은 팔란티어는 물론 이제 국방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수주를 많이 받긴 하지만은 대신에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가는 거고, 물론 서비스 나우나 여러 크라우드 스타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이 AI 소프트웨어가 저렇게 날아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이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실적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런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찾기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쉬운 상황은 아닌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여러 AI 소프트웨어 좀 대부분 다 다녀봤는데 네. 아직 명확한 이게 미래에 대한 이게 수익 모델을 좀 찾지 못하는 측면이 그래요?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3분기에 역대급 영업이익 낼 거라고 하던데 2년 동안 좀 회사들의 그 몸집이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과 컴퓨터도 그 관련 오피스 이슈로 물론 향후에 뭐 하고는 클라우드 쪽으로 뭐 하고는 인력 쓰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네. 물론 다른 회사와 차이는 있겠죠. 한국과 컴퓨터 오랜 기간 클라우드 쪽에 대한 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측면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캐파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글쎄요. 저는 이제 미국 회사와는 항상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하드웨어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지, 소프트웨어는 조금은 미국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매출 말고도 정책 영향도 있어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XAI 만든다라고 해서 규제 완화 뭐 이런 쪽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또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테마적인 이제 수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루닉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야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빅파마 업체들 고객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그런 미국이나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이제 비급여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하는 시기에 따라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넣을 수 있는 사실 AI 뭐 소프트웨어 정말 이제 시총이 낮은 회사들도 요즘에는 자체 그거 LLM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제로 개발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만큼 회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조금은 물론 우리 기대를 하는 것도 좋고 잘 됐으면 저도 좋겠긴 하지만은, 이게 막상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 GPT나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나 이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뭐 갤럭시 뭐 새로운 핸드폰에 뭐 탑재가 될 수 있느냐, 온 디바이스 AI나 이게 아직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단기로 보신다. 네, 단기 테마적으로 본다. 알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까지 정리해봤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인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2차 전지 종목이 자꾸만 눈에 띄거든요. 수요보다 공급단 변화 주목, 뭐 탄산 리튬에 대한 지속 전망, 재고 감축, 상승폭 둔화 이런 얘기 있고, 사실 지금 2차 전지를 가장 끌어주는 것은 그 노스볼트의 파산 신청 때문에 반사이익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6월에 BMW가 3조 규모로 계약을 했는데 노스볼트랑 그거 파기하고 삼성 SDI에 넘겼어요. 그래서 오늘 LG 엔솔은 뭐 3, 4% 떨어질 때 삼성 SDI는 약보합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LG 엔솔단의 밸류체인인 LNF 좀 떨어지는데 삼성의 SDI 밸류체인은 또 견고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도 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 받지 않을까, 이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과 유럽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가능한가요? 지금 분위기가, 물론 예전에 우리는 2009년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죠. 경기 침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엘피다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이제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그만큼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올라섰죠. 지금 2차 전지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업황 회복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IRA를 보더라도 물론 축소가 되든 폐지가 되든 사실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그런 시장을 감안하고 주가가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스폴트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 새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좀 찾으려고 난릴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물론 이제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SK온도 북미 쪽의 공장이 이제 내년부터 가동이 될 건데 네. 사실 지금은 내년 공장 가동률이 사실 100%도 안 되겠죠. 가동률은 낮겠는데 만약에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온다? 그럼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노스포트의 파산 시청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부진해도 경쟁사가 이게 파산 시청에서 나갔으면은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반응이 올라가죠. 항상 한 잔 또 얘기를 합니다. 내년 3월에 공매도 거래 재개되면 더 그대는 거 아니야? 물론 저도 제약바이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타겟은 2차 전지가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공매도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 나왔지.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이 빠진 상태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공매도를 재개를 했는데 2차 전지를 녹일까요? 저는 2차 전지 안 노린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내년에 기대가 높아가지고 실적이 미스가 났다? 오히려 그게 주가가 더 빠지는 요인이 되고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오히려 그냥 주가가 더 빠르게 선방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시장 기대감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기대가 없다 보니까 작은 반등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에코프로 형제가 오릅니다.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 테슬라 향이 아닌 종목들입니다. 다만 LG엔솔이나 LNF처럼 테슬라 향인 종목들은 오늘 좀 떨어지고 이렇게 반 테슬라 향 그리고 정 테슬라 향 이렇게 정반으로 나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수혜를 앞으로 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은 물론 테슬라도 이제 물론 FSD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물론 사실 과연 이 보조금이 물론 $7,200 크죠. 큰데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25년, 26년쯤에는 당연히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스포트가 파산하게 되면서 당연히 배터리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 전기차 쪽에 대한 가격은 완성차 업체든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엄청 내려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 말쯤에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보조금 상관없이 그만큼 주행거리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경쟁 우위가 더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FSD 나온다? 과연 이게 보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쪽이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이제 지역주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이제 정책에 따라서 조금은 방향은 달라지겠지만은 물론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보다 오늘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얘기가 사실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뉴욕 증시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고, 근데 국내 증시에서 오늘 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이 방산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판단이 든 건가요? 그렇죠. 어제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 뭐 이스라엘 생각보다는 아마 다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크라이나도 종전 선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참 웃긴 게 여러 자료 데이터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국방비를 더 증액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국방비가 증액하는 좀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폴란드가 GDP 4%까지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여러 무기를 이제 수입을 해왔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업체들도 여러 그냥 주가 많이 올랐죠. 거의 올해만 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있죠. 물론 추가적인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 수출이 나아져야 어느 정도 여기서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올해 주식들의 간 수익 받은 게 방산과 제약바이오 이런 흐름들이 하나둘씩 지금 차익 신을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보통 기존에 폴란드에 나갔던 K2 전차 물량들이 2분기, 3분기 때 거의 매출이 대부분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조금은 이제 이상기 QOQ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상황이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수출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산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에 올랐던 방산이나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좀 조정 차익 욕구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재건주는 오늘 또 잘 갑니다. 삼보토건 8%.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 종전 기대감, 러시아 종전 기대감이 있고 농기계 쪽 최근 들어 대동하고 TYM이 재건주로 급부상을 하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 재건에 대한 시선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실제적으로 컨소시엄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거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현대 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건설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재건축 건설 장비 업체인데 실적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 1분기 때부터 계속 하향 추세로 나왔고 사실 신흥시장 안 좋죠.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인프라 법안 이슈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게 계속 다운 사이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관건이 유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트리키의 지진 이슈도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굴삭기 수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뭐 들어가야 일단은 수주가 본격적인 그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그거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죠. 이제 중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도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 끝나고 나게 되면 좀 세론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주 받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세론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